노트7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주가에 아무래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이슈와 더불어서 함께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 그 내용이 참 조심스럽죠. 상당히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또 칭찬받을 정도로 전화위복의 계기라고 이제 표현까지 동원할 수 있었던 그런 정도의 신속 대응으로 해서 현재 이 문제를 훌륭하게 극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건데요. 갑작스럽게 미국의 제2의 통신사죠. AT&T사에서 지금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더 나아가서 또 협력사, 아마도 베트남일 것 같다는 시장 예측인데요. 현재 일시라도 일단 생산까지도 잠정 중단을 했다는 건데요. 문제는 현재 새로 교환된 현재 갤럭시 노트도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5건, 중국에서 하나, 인도에서 하나, 대만인가요? 대만에서 하나, 한국에서 하나, 총 8건인데 다시 이 문제가 다시 재현됐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체 결함, 배터리 자체 또 결함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외부 충격 내지 블랙 컨슈머의 즉 현재 약간 악질적인 컨슈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오도된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조사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현재 미국의 아직 사용자들의 안정성까지를 고려해야 되고 확실치 않기 때문에 미국 관계 통신사에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생산 라인 일부를 일시 중지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자체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외부 충격에 의해서 또는 의도적인 블랙 컨슈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전자, 즉 자체 문제, 자체 결함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 충격은 상당히 크죠. 갤럭시 전체 시리즈 자체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관리가 잘 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한번 초대형 리콜 사태를 맞이한 그 삼성전자가 후속작, 즉 대체를 한 현재 배터리를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그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부 그와 관련된 차익 실현 내지 위험 관리 차원에서의 외국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문제 또한 문제가 그 전보다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도 또한 훌륭히 극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부 저점 매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가도 이런 정도 수준에서 더 이상 확대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약간 다진 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떠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상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거기에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것도 그거지만 삼성전자의 독주가 사실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컸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 약간 조정을 받을 때 다른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적당히 균형을 맞추는 것도 시장 전체로 봤을 땐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현재 상황을 나쁘게만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건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급락, 대장 초에 무려 4.57% 거의 5% 가깝게 급락을 했다가 지금은 상당히 그 낙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맥락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중요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지난 주말에 삼성전자와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업체가 있죠. 물론 잠정 실적입니다. LG전자인데요. LG전자의 실적은 사실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좋게는 나왔다고는 치지만 사실 지난 분기 대비로는 반토막입니다. 영업이익이 그런 정도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그런 측면 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고 하는 휴대폰 부분이 상당히 부진하다는 것. G5 시리즈도 그렇고요. V20도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 실적과 관련돼서는 다소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돼서 LG 이노텍도 실적이 상당히 우려되는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떴다는 얘기는 이 삼성전자가 그러한 충격을 받으면 그 반사이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비단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장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즉각 반응을 한 그러한 대상이라고 한다면 시장 전체 판도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종목들이 부각되는 계기가 됐던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현재 코스피의 제약주가 그에 해당이 되고요. 화장품도 해당이 됩니다. 또 식음료주도 해당이 되죠. 이들 종목의 공통점은 삼성전자 금년 들어 35% 올라갈 동안 이들 종목은 시쳇말로 죽을 썼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다소 조정을 받는 그 틈에 약간의 시장 판도상의 반사이익을 받으면서 이들 종목이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본다면 IT 종목들은 같이 밀리고요. 코스닥에 특히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크게 밀리겠죠. 또 반도체 장비도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특히 일반 개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그런 바이오주들, 셀트리온이나 메디톡스는 아닙니다. 그들 종목은 일반인들이 선호하지 않죠. 보다 좀 싼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단체로 일제히 반등에 나오는 그런 분위기로 연결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의 반등 시세가 추세 전환이냐 하면 앞에서 설명드려 감 잡을 수 있었듯이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은 삼성전자 급락에 따른 시장의 일시적인 반사작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서 또 우리나라의 특질 중에 하나인데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현재 일반 개인들 또 현재 외국인들 기관의 역할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중립적인 역할을 해서 중간 허리 역할을 해주면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 현재 거의 부재한 상태,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외국인이 힘쓸 때는 외국인 선호주가, 외국인 힘을 못 쓸 때는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오겠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종목들이 떴다는 건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니죠. 일반인들이 주도할 수도 없는 그런 장세라고 한다면 결국 이러한 반등, 즉 현재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온 이 종목들의 시세는 추세 V자 꺾기로 올라오는 상승세가 아닌 매우 단기적인 현상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판단은 가급적이면 기술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반등까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추세로 연결된다. 이렇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기술적으로 현재 만약에 부담이 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 반등에 나오면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